이번에는 농뇨, 파이유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뇨라고 하는 거는 소변에 백혈구인 WBC가 나오는 현상인데, 이거를 이제 이전에 이해하는 신장학 강의에서는 아예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요번에 책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소변에는 백혈구, 적혈구, 단백질이 다 나타나면 안 되고, 소변에서 적혈구나 단백질이 나타나는 경우는 하구체 질환에서 다뤘었습니다. 반면 하구체 질환에서 소변에 백혈구, WBC가 나오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WBC가 나오는 경우는 여기서 설명드릴 TIN이나 요로 감염을 의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미리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소변에서 세균이 검출이 되면 요로 감염을 의심하면 되고, 소변에 균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TIN을 의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TIN, 튜뷸로 인터스티셜 디지즈로 신세뇨관 사이질 질환입니다. 이름 그대로 신세뇨관, 레날 튜뷸과 사이질, 인터스티슘에 이상이 있는 질환으로서 신장엔 사구체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다양한 세뇨관, 디스탈 튜뷸, 프록시말 튜브 같은 세뇨관도 있고, 요것들 사이를 메우고 있는 인터스티슘, 사이질에 있는 세포들 역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혈관 중에서 하구체 혈관 말고 요 튜브를 먹여 살리기 위한 혈관과 인터스티슘, 요 사이에 있는 세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혈관이 존재하게 되는데, 약물이나 세균 감염이 생기게 되면은 요 세뇨관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라든지 혹은 사이질을 먹여 살리는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관 속에 있는 백혈구가 사이질이나 세뇨관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이렇게 튀어나온 적혈구가 세뇨관 속으로 튀어나오면서 이게 소변에 검출돼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요로 자체에 감염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변에 세균이 검출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세뇨관이나 사이질에 세균 감염이 있을 수는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소변에는 세균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요로 감염과 가장 큰 차이점이고, 요러한 TIN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약물로는 엔세이드나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엔세이드가 나오듯이 앞에서 AKI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기서 TIN도 일으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엔세이드를 사용할 때 여러모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TIN의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면, 원인이 되는 약제를 중단하면 대부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원인이 되는 약제들을 중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엔세이드 같은 항생제나 해열제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약물인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중단을 해볼 수 있을 거고, 페니실린 항생제가 문제가 됐다면 페니실린이 아닌 계열의 항생제로 전환해서 치료를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로 감염입니다. 줄여서 UTI라고 많이 하는데 유리나리 트랙트 인펙션을 줄여서 UTI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름 그대로 요로인 신장과 방광과 요도 등의 감염이 있는 경우를 요로 감염이라고 합니다. 메뉴에 있는 신장부터 시작을 해서 밑에 있는 방광과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요도에 감염이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 가장 흔한 거는 방광에서 일어나는 상, 두 번째는 위에 신장에서 일어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 방광과 유레터 사이쯤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보다 위에서 일어나는 감염 상부 요로 감염이라고 하고, 여기보다 아래인 방광이나 요도에 일어나는 요로 감염을 하부 요로 감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상부 요로 감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신장에 감염이 생기는 경우, 신장은 혈관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균이 퍼져나갈 수 있어서 전신 감염이 되기 때문에 훨씬 중하고 우리가 주의 있게 치료를 해야 된다면, 방광염 같은 경우는 요 속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혈관을 통해서 균이 퍼져나갈 확률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국소적인 감염으로 남아서 기본적인 접근과 치료 방법에 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소변 배양에서 10의 5승 콜로니 포밍 유닛 이상의 세균이 나오는 것인데, 상부 요로 감염 같은 경우는 이게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에 혈액 배양에서도 세균이 검출될 수가 있게 됩니다.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요로 감염의 원인균은 상부 요로 감염이든 하부 요로 감염이든 대장균이 가장 흔하게 되고, 이들의 감염 경로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성별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해부학적인 구조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대장균이 대표적으로는 대변과 항문을 통해서 거기에 사는 대장균이 요로를 거슬러 올라가서 감염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있는 항문과 앞쪽에 있는 요도 사이의 거리가 짧고
또 요도에서 방광까지의 길이가 짧아서 요 짧은 요도만 기어 오르면 바로 방광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성에서는 요 두 가지 이유, 항문과 요도가 가깝다, 요도가 짧다 두 가지 점으로 인해서 방광의 요로 감염이 굉장히 쉽게 생기게 됩니다. 반면 남성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있는 항문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요도 끝부분과의 거리가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남성은 외부 생식기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요도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여성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이 긴 요도를 거스러 올라와서 방광에 감염을 일으키기가 훨씬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여성에서 방광염이 생기는 건 흔하고 일반적인 일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치료를 하면 되지만, 남성에서 방광염이 왔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역경을 딛고서 균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원인이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유병률의 차이와 접근법의 치료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급성 방광염, 에큐트 시스타이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성으로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흔하고 특히 여성에서 잘 발생하게 됩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질환이 있지 않더라도 성관계를 하는 것만으로도 방광염이 생길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를 한 이후에 여성 같은 경우는 소변을 봐서 이 요도를 청소해주고 요 성생식기와 요도 겉의 주위를 잘 닦아주면은 방광염이 오는 것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방광염의 증상으로는 방광 자극 증상이라고 불리는 증상을 전형적으로 보이게 되는데, 영어에서 앞글자를 따서 FUND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F는 frequency, 소변을 더 자주 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urgency는 뭐냐면 절박뇨라고 소변을 갑자기 누고 싶은 느낌이 들고 소변을 참기 힘든 현상을 얘기를 하고, N은 낙추리아, 야간뇨를 의미하게 돼가지고 밤중에도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일을 이야기를 하고, D는 디스유리아, 배뇨통에 해당하는데 소변 놓을 때 요도가 따끔따끔하고 아픈 증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하부 요로 감염은 방광이랑 요도에 균이 있어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팔다리에 염증이 있다고 쳤을 때 그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자극을 하면 굉장히 따끔따끔하고 아프게 될 겁니다. 움찔움찔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방광에 감염이 생기면 방광에 소변이 차올라서 방광벽을 짓누르게 되면 방광벽이 통증을 느끼고 아프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이 눌려고 하게 돼서 프리퀀시와 얼전시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원래 밤에 소변이 충분히 찬 이후에만 소변이 마려워야 되는데 밤에도 소변이 좀만 차도 방광이 아프기 때문에 소변을 봐야만 하는 야간요, 그 다음에 소변이 나가는 길에 요도에도 소변이 지나가면서 따끔따끔하게 자극을 하기 때문에 배뇨통 같은 증상이 전형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치료는 방광염을 잘 일으키는 균에 대한 항생제를 쓰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널리 사용하는 약물인 TMP, SMX처럼 그때그때 가이드라인에 맞는 약물을 잘 써주면 잘 치료가 되게 됩니다. 급성 신우신염 APN으로 플레임은 에큐트 파이엘로 네프라이티스입니다. 이거는 급성으로 신장에 있는 신우와 신장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로를 역행해서 되는 게 기본인데, 앞에서 방광까지 균이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서 또 유레터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신장에 균이 감염이 되려면 아마 상당히 균이 많은 경로를 가야 됐을 거고, 이런 병이 생겼다고 하면 상당히 흔치 않고 심각한 일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일부긴 하지만 혈중에 균이 떠다닐 경우에 신장에 워낙 혈관이 많기 때문에 혈중에 떠다니는 균이 신장에 정착하면서 APN을 일으킬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APN이 발생하고 나면은 신장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이 균이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혈액에 균이 떠다니는 병인 폐혈증, sepsis가 일어나서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APN은 주의 깊게 평가하고 잘 치료해줘야만 합니다. 방광염에 비해서 훨씬 흔치 않고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고 폐혈증 등으로 진행하는 점에 유의해야겠습니다. 급성 신우신염은 전신 증상을 보이는 게 특징인데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균이 떠다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신 증상인 오한이라거나 발열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CVA 텐더니스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CVA가 뭐냐면 늑척추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등에서 척추가 이렇게 있을 때 맨 아래 갈비뼈가 허리 중간쯤에 있고
요 척추랑 가장 맨 아래 갈비뼈 사이에 요 뼈가 없는 공간에 딱 신장이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위에 손을 올려놓고 톡톡 치면은 신장에 염증이 있으면은 여기를 살짝만 쳐도 속이 울리면서 아픈 압통이 생기게 되는데 이 현상을 CVA 텐더니스라고 부르게. 요런 CVA 텐더니스가 APN에서 보일 수 있는데 CVA 텐더니스가 있다고 해서 APN은 아니기 때문에 APN이 아닌 병에서도 요런 현상이 나타나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또한 방광 자극 증상, 앞에서 말씀드린 급성 방광염에서 나타나는 요로 자극 증상 역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방광염이라고 섣불리 의심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역시나 치료는 항생제인데 앞에서 방광염 같은 경우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균에 대한 항생제를 쓰면 잘 치료가 되지만 급성 신우신염 같은 경우는 이 균을 잘 치료해주지 않으면은 어떠한 병으로 진행하게 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이 항생제를 경험적 항생제를 우선 쓰지만 이 항생제를 쓰기 전에 소변과 혈액 배양을 해서 이것들에서 세균을 키워가지고 우리 경험적인 항생제의 치료가 잘 듣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소변이나 혈액 배양에서 나온 세균을 대상으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해서 지금 이 환자 몸에 떠다니는 균에 걸맞는 항생제를 선택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해하는 신장학 보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